유튜브니까 가능하다. 재미님 없는 틈을 타 우리끼리 노래 들으면서 하는 덕질 토크편.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특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원래는 여기 한 명 더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딘가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신 착출되어서 원래 다른 거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재민님이 녹음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불러서 뭐라도 해봐라. 이 정도면은 그거 아니에요? 네. 도와줘요, 세미네모. 그래서 웹툰 얘기가 아니어도 되니까 와서 뭐라도 떠들래요.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요즘 좋아하는 얘기나 해봐라. 사실 세미님의 그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네. 도배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왜 자꾸 제 인스타에 아니 이게 안 보고 싶어도 최상단에 먼저 떠 있어요. 인스타를 진짜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니 하면 뭐예요? 제가 안 올리는데. 근데 항상 먼저 네. 세미님께 1순위로 떠 있어요. 그 볼 자주 때마다. 보는 계정을 앞에다 띄워줘요. 그렇진 않아요. 거의 저는 다 네. 보거든요, 올라오는 거. 근데 이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타입.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 편으로 이번에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음악만 들기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웹툰이스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 웹툰을 버리진 않았고. 난 그 댓글을 봤어요. 뭐요? 웹툰을 버리다니 라는 재미님의 댓글을 봤어요. 저는 버리지 않았고요. 음. 버리진 않았는데 약간 요즘 조금 더 사실 옛날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 공연을 많이 가가지고 좀 더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진짜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다 만화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화 보다가 저는 사실 보통 약간 그 J-팝 입문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죠. 일본 애니메이션 보다가 오프닝 듣다가 노래가 좀 괜찮은 걸 하고 찾아보다가 뭐 약간 이런 루트를 밟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입문을 해가지고 저 한 지금 10년 넘게 일본 음악을 들었고 계속 들었던 건 아닌데 뭔가 저는 유튜브 뮤직을 쓰면서 훨씬 더 많이 듣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자동 추천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일단 하나를 들으면은 그걸 계속 비슷한 장르를 틀어주니까 저 약간 이 우물 안에 갇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제 막 한국 아티스트나 아니면 뭐 해외 아티스트를 찾아 듣지 않으면은 제 뮤직에서는 계속 일본 노래만 나오거든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유튜브 프리미엄을 안 쓰기 때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곡들도 저도 좀 유튜브로 듣다 보니까는 보출 유튜버들의 커버곡이나 오리지널 곡들이 자꾸 광고로 나오더라고요. 광고로 나와요? 광고로 나와요. 우와,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얘네가 뭐지 하면서 일단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됩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와, 얘네 신기하네? 이 생각을 했다가 한동안 좀 애니송을 잊고 지냈어요. 근데 오랜만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 또 음악을 찾아 듣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도 같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곡들을 이제 추천해 주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본 음악을 좋아하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일본 아티스트들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진짜 많이 오거든요. 진짜 많이 와요. 한 2023년 말쯤부터 해가지고 계속 와서 작년에 진짜 미친 듯이 오고 있고 올해도 계속 그래서 전 지금 거의 일주일에 주말마다 공연을 보러 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 평일 괜찮아요? 평일 공연 가끔 있어요. 진짜요? 아주 가끔씩. 대단하시다. 그래서 사실 올해 좀 해보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좀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공연 보고 와 좋았다 하고 끝냈는데 뭔가 약간 남기고 싶고, 공연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정보가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뭔가 공연 소식이랑 그다음에 공연 후기 그리고 오는, 사실 되게 많이 오는데 안 유명한 아티스트들도 꽤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얘네 누군데? 약간 이런 거를 좀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이게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네. J-팝 같은 걸 보다 보면은 J-팝 리스트들을 정리하거나 추천하는 계정들이 몇 개 있어요. 요즘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 예전부터 봐왔던 분들은 유명하신 분들의 공연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뭔가 좀 새롭지 않다라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근데 진짜 결이 다양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지금 J-팝이 꽤 나름 붐이 됐는데 약간 유명한 것만 유명한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마치 홍대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항상 듣던 J-팝만 나오는 그 기분. 그렇죠. 그 음식점 가면 나오는 J-팝 리스트가 맞아요, 맞아요.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생각보다 약간 막 메탈이나 펑크 쪽 밴드들로 되게 많이 오고 아니면은 완전 막 재즈나 약간 그런 계열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J-팝 언더바 사도라는 SADO입니다. 사도라는 계정을 검색하시면은 네, 소개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래서 얘기할 게 그냥 일본 음악 얘기만 할 건 아니고 그래도 저희가 웹툰이스트하고 그렇죠. 만화 이야기를 하는 곳이니까 네. 그래서 만화랑 좀 엮어서 애니송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요즘 J-팝이 진짜 웹툰이랑 아예 관계가 1도 없냐면 그것도 아닌 게 그 최근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애니메이션 됐고 지금 2기가 방영 중인가요? 그 지금 완전 최근에 나왔죠 2기가. 2기가 나오기 시작한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분기에 끝났거나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하고 있거나 하거든요. 잠시만요. 네. 이 나 혼자만 레벨업 오프닝을 귀멸의 칼날 아시죠? 네, 알죠. 네, 당연히 봤죠. 오프닝 또 나름 유명했잖아요. 홍련아라는 곡이. 그 홍련아를 부른 리사. 진짜요? 네, 나 혼자만 레벨업 오프닝을 맡았습니다. 근데 혼자 부른 게 아니라 그 K-팝 아이돌 그룹 중에서 스트레이키즈라는 그룹의 멤버 펠릭스가 피처링을 했어요. 그 외국인처럼 되게 이국적이게 맞아요, 생긴 그 부분이시죠? 되게 엄청 저음 톤.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콜라보레이션도 꽤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기하네요. 사실 한국 웹툰이 이제 뭐 웹툰 OST는 나오기는 시작했는데 애니메이션 된 거는 몇 개가 있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나올랩이 가장 크게 확 뜨고 있는 중이라서 그것도 좀 신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전에 다른 작품이 뭐 다른 거 애니메이션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한국 아티스트가 아니라 일본 아티스트로만 음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아티스트가 이제 한국 웹툰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에 OST에 참여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네요. 심지어 라운랩 1기 오프닝은 아예 K-팝 아이돌이 그래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남자 아이돌 그룹이 1기 오프닝 맡았었거든요. 그 지금 되게 일본에서는 K-팝이 엄청 메이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소녀시대, 빅뱅, 동방신기 이때도 일본에서 K-팝 아이돌 그룹이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도 일본에서 K-팝 아이돌들 엄청 인기가 많고 특히 지금 뉴진스가 거의 약간 그쵸. 거의 탑이고 지금 일본 음악 차트에서 아파트가 내려오질 않아요. 진짜요? 네. 아파트가 몇 달째 계속 그 탑 10 안에 들고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에서도 한국 음악이 인기가 있고 저희가 오늘 굳이 약간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가 처음 일본 음악을 듣던 시절만 해도 약간 그 애니송 하면은 약간 오타쿠들만 듣는 약간 금혼십의 느낌이 없잖아 있었단 말이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런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졌다. 왜냐하면은 일단 아시는 정우님은 근데 정우님은 일반인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나? 저는 오타쿠예요, 일반인이에요. 저 어디에 속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놀랐던 게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지만 저 언니는 그 한때 저랑 한 중학생 때까지는 만화를 같이 봤지만 이제 그 손절하고 그 갑반인의 길로 갔단 말이죠. 근데 언니가 아는 일본 노래가 있어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뭔가 넷플릭스의 영향이 저는 없잖아 있다고 보고 왜냐면은 넷플릭스라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를 보는 일반인들이 뭐야 여기 애니메이션도 있네 이러면서 약간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최애아이나 진격의 거인 같은 걸 그렇게 접하고 귀멸의 칼날 이런 것들 하면서 보면서 애니 오프닝이 나오잖아요. 애니를 보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듣는 거잖아요. 맞아요. 건너뛰기 누르지 않으면은 무조건 들어야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틱톡, 릴스, 쇼츠 이런 되게 숏폼 플랫폼의 영향이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챌린지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챌린지를 엄청 만들잖아요. 그게 뭔가 이제 틱톡에 올라오면 이제 국경의 경계가 없으니까 타고 오면은 저거 귀엽다 하면 이제 한국에서도 챌린지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최애 아이돌 오프닝 아이돌을 한국 K-팝 돌들이 챌린지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저 그때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재민님이랑 저랑 아마 밥을 먹고 있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이돌 트와이스 중에 누가 한 명이 커버를 했다. 맞아요. 하면서 갑자기 저한테 보여주면서 와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돌들이 노래 커버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리 배틀기우스 이런 거나 막
요네즈 켄시 레몬을 진짜 무슨 배우들도 부르고 아이돌도 부르고. 근데 또 그만큼 노래가 좋다는 거죠. 킥텍도 아마 정국이 커버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랐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방탄도 일본 노래 꽤 많이 커버하고. 그리고 켄시 노래 중에 레이디라는 곡이 있는데 이건 10cm 권정열도 부른 적 있고. 그다음에 제가 약간 놀랐던 게 권진아 아세요? 알죠. 권진아가 이거 커버한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레이디를요? 네. 당장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요즘 약간 이 한국 음악과 일본 음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강남 뭐라고 해 가수일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수는 맞죠. 본업이 가수인데. 근데 그 스피드 스케이트 이상화 선수랑 결혼한 그 강남 맞아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요즘 일본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되게 많이 하고 최근에 제가 봤던 게 그거였어요. 미세스 그린애플. 맞아요. 미세스 그린애플 내한했을 때 그때도 강남 채널에 나왔었고. 맞아요. 그리고 강남도 J-팝 커버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저는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 분이시니까. 일본에서 나고 자라는 건가?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혼혈? 한일 혼혈이신 강남 유튜브 채널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영상 때문에 그 노래를 처음 들었는데 그 언제였지? 드래곤볼 오프닝 커버했던 영상 때문에 그 작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곡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런 유튜브도 있구나를 좀 그때 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크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좀 놀란 게 그러니까 지금 내한 공연이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씹덕들만 가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숫자의 규모의 공연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연장 규모를 보통은 일단 한 500석 되는 막 이런 홍대 가면 많은 그런 공연장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친다 싶으면은 S24홀이 한 1000 몇 석 돼요. 꽤 되네요. 여기까지가 한 소형. 그게 소요? 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 올림픽홀이 한 3000석 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K-팝 아이돌 뭔가 아이돌도 진짜 저희가 아는 유명한 아이돌 말고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돌들이 약간 라이브 하고 싶을 때 우린 올림픽홀 가고 싶다. 약간 이 정도 기준이 되는 선이 한 3000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보통 킨텍스 그다음에 화정체육관 6천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진짜 한 만석 단위로 가면은 이제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최근에 아예 한국에 공연을 위해서 지어진 공연장이 별로 없는데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이제 그 호텔 부대 시설과 함께 아예 공연장으로 우린 짓겠다 해가지고 지어졌는데 자, 단점은 더럽게 멀다. 어디인데요? 인천 영종도에 있습니다. 와, 그 공연 끝나고 집에 어떻게 가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야 되죠. 그래서 이 인스파이어 아레나가 대충 만석. 만에서 12,000? 와, 진짜 많이 가는구나. 와. 그 위로 이제 고척돔, 그다음에 체조 경기장, 위에가 지금 거의 끝판왕이 잠실 종합운동장. 그렇죠. 종합운동장이 가장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죠. 사실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공연장들은 저는 모르는 곳이 진짜 많았어요. 이제 잠실까지는 알고 있고 그 잠실 밑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킨텍스까지는 제가 가본 적 있죠. 킨텍스 공연을 가본 적 있는데 거기는 홀을 그냥 싹 비워버리고 무대 공연을 만들잖아요. 사실 좀 보기는 불편해요. 사람 많이 들어가긴 하더라도. 거기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시회장이잖아요. 거기는 그쵸. 전시장인데 거기다 이제 무대 세팅을 해가지고 공연장으로 쓰는 건데 다들 그러니까 킨텍스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음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공연장 얘기를 왜 했냐. 그래서 올림픽홀이 한 3,000에서 4,000 정도 되는데 여기를 채우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올림픽홀 이상의 규모로 그거를 다 매진시키는 아티스트를 내한 공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저 같은 소수의 씹덕만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내한오는 웬만한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다 공연을 가봤거든요. 뒤에서 소개할 진짜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름 무조건 알만한 오피셜 히게단지 미세스 그린애플 뒤에서 킹누 아도 요아소비는 일단 저는 다 가봤다. 이 J-팝 아티스트들이 지금 관객 동원력을 꽤 가지고 있다. 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는 지금 한국에서는 J-pop 공연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서 운이 좋게 일본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일본 가서 저는 이제 큰 공연을 보는 건 아니고 네. 그 보치더럭에 나오는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를 오타쿠들이 자주 가는. 네, 저는 실제 그 공연이 보고 싶어가지고 해서 거기서 공연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국 분들이 몇 분 오세요. 실제 공연이 듣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보치더락 팬들이 많이 가요. 맞아요. 보치더락 팬들이 더 많이 오고 그냥 그 근방에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저한테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밴드맨이냐고. 음악하는 줄 알고 밴드맨이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헤드셋 쓰고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교류하고 하면 나름 그것도 재밌는데 한국 내에서의 공연은 제가 사실 귀찮아서 안 간 게 크고 두 번째로는 금액대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서 못 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런 큰 공연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막 인스파이어 아레나, 부척 막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싸지 않거든요. 보통 무조건 10만 원 이상 위로 가고. 와. 저 갔다 온 것만 해도 거의 다 14만 원? 진짜 덕질로 가는 거네요. 와.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죠. 이 돈을 내고 난 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만큼 온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 듣고 저도 한번 관심 있는 아티스트가 내한 오면 한번 도전을 해볼까. 다음 달에 아이뇽 내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티켓팅이 많이 빡센가 보네요. 치열하죠. 못 가면은 뭐 아니면 요즘 극장판으로 이제 라이브 나오니까. 요즘 CGV에서 극장 콘서트 실황 상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 요아소비 콘서트 찍은 거를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 타이밍을 못 맞춰가지고 못 갔었는데 다음에 아니면 뭐 콘서트를 못 가면 그거라도 한번 보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할만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구절절하게 해봤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만화 얘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J-팝을 듣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흐름 속에서 진짜 이 사람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싶은 아티스트만 제가 몇 명을 골라서 그 아티스트들의 뭔가 최근이나 아니면은 좀 대표곡이라고 할 만한 애니송들을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첫 번째로 소개하실 아티스트는 누군가요? 처음으로 이야기할 아티스트는 바로 요네즈 켄시입니다. 저희 지금 녹음을 기준으로 지금 오늘 목요일이죠.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네. 제가 딱 4일 전에 내한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이거였어요? 네. 딱 지난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요네즈 켄시 내한 공연이 있었고 저는 일요일에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도 라이브로 듣고 왔죠. 그래서 오늘 소개할 노래는 요네즈 켄시의 많은 노래들 중에서 이제 올해 1분기 신작 애니메이션인 메달리스트의 오프닝 보우 앤 에로우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일본 음악 시장이 뭔가 한국이랑 조금 다른 양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멜론 차트를 가면은 항상 최상단에는 아이돌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국 음악 시장에서 이제 이 아이돌을 빼놓고 말할 수 없고, 근데 저는 아이돌 노래를 그렇게 막 즐겨 듣진 않거든요. 근데 뭐 취향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싱어송라이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한국은 그러니까 물론 한국 모든 음악 시장이 다 약간 아이돌 위주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하지만 메인스트림에는 그 케이팝 아이돌이 있다. 근데 일본은 메인스트림에 물론 일본도 아이돌이 인기가 많고 뭐 자국 아이돌도 인기가 많고 케이팝 아이돌도 인기가 많지만 그 최상단의 아이돌들과 뭔가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으로 약간 뭐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싱어송라이터들이 꽤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네즈 켄시다. 저는 약간 요네즈 켄시가 그걸 되게 뭔가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서도 저는 또 이제 요네즈 켄시 진짜 좋아하는데 요네즈 켄시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한다 생각을 해요. 가사로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좀 시적인 표현들도 많기도 하지만은 그냥 사실 저는 그 요네즈 켄시의 레몬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었어요. 레몬이 딱 나오고 나서 인기가 많으니까 J-팝을 모르는 또는 일본어로 아예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음악을 들려준 적이 있는 유튜버가 있어요. 네. 거기서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슬픔이 다가온다 라는 그 감정 표현을 이제 본인이 쓴 가사를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로 그걸 되게 잘 꾸며내는 아티스트라서 요네즈 켄시는 진짜 누가 들어도 뭐 오타쿠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냥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아티스트, 노래를 잘 만드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네즈 켄시가 최고의 보컬리스트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지만 요네즈 켄시라는 아티스트는 최고의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이다. 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네즈 켄시는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회사에서 프로듀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말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약간 상품으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뭔가 기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네즈 켄시는 완전 진짜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컬로이드가 뭔지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은데 일단 요네즈 켄시는 철저하게 아마추어부터 스텝을 밟아온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켄시는 중학생 때부터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서 그때는 이제 본명이 아니고 닉네임을 썼었는데 하치라는 닉네임을 써가지고 자기 곡을 이제 투고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미 그게 반향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몇 년을 하다가 내가 직접 내 이름 까고 내 노래를 불러야겠다 하고 이제 곡만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창도 하면서 싱어송라이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처음에도 약간 변방의 요네즈 켄시였지만 켄시조차도 아주 처음부터 유명하진 않았는데 그 진짜 딱 변곡점이 레몬이었고 맞아요. 심지어 저는 그 켄시가 하치였던 시절부터 들었기 때문에 약간 얘도 뭐 앨범 냈는데 그냥 약간 저는 이렇게까지 잘 될 거라고 진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초창기에 막 아이네 클라인에 조금 유명해지고 그 뒤에 레몬이 엄청나게 약간 글로벌 히트를 하면서 완전 이름을 알리고 이제는 이제 그 J-팝에서 뭔가 J-팝 역사에서 이름을 뺄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켄시가 지금 정우님이 얘기해주신 레몬이 지금 유튜브 조회수 9억 넘겼거든요. 지금 이게 일본 그러니까 J-팝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 1위 노래예요. 레몬이. 와 실시간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중 아닐까요? 그쵸. 10억 넘을 것 같아요. 무섭다. 심지어 지금 J-팝 유튜브 조회수 순위 2위도 켄시 노래입니다. 어떤 곡이죠? 그 쏘아올린 불꽃이라고 그 다른 여자 보컬이랑 같이 부른 이것도 애니송이에요. 노래만 남은 작품이잖아. 이거 뭐지 무슨 밑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 네, 맞아요. 이런 내용은 모르겠고 무슨 극장판 OST입니다. 저는 보고 많이 화를 냈습니다. 네. 아 보셨구나. 봤죠. 그리고 3위가 아마도 많이들 아실 듯한 요아소비 아이돌이다. 요아소비 아이돌은 현재 지금 5.7억 정도 되고 그래서 레몬이랑 3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 3억이면 엄청나죠. 그래서 사실 켄시는 데뷔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고 네. 히트곡이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켄시 얘기만 1시간 내내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그래서 대부분 유명한 노래 중에는 드라마 OST가 많은데 특히 그 미우 404 사실 레몬도 드라마 OST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뭐 감전, 뭐 루저 뭐 그런 것도 다 드라마 OST고 이제 그나마 켄시 노래 중에서 애니송은 뭐가 있냐 하면은 피스 사인. 중요하죠.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엔딩인지 오프닝이었는지.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보고 계세요? 여전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애니메이션을 좀 챙겨보는 편이라서 웬만하면 극장판도 좀 보려고요. 우와, 네. 근데 그렇구나. 이제 아직 저번 분기에 나왔던 건 아직 못 봤 상태고 어쨌든 네, 피스 사인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3월의 라이온 아니 오늘 약간 정은이 오타쿠 묻는데 사실 저는 이거 애니메이션 안 봤어요. 근데 만화책 보면서 눈물을 진짜 미친 듯이 흘렸기 때문에 지금 이 노래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당장 애니메이션 봐야지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게 오리온이라는 노래인데 이거는 레몬 이전에 나온 노래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켄시의 약간 애니송 중에 최고 히트곡이라고 할 수 있는 체인소맨 오프닝 킥백. 체인소맨 네 노래 좋죠. 저는 작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노래 자체는 작품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체인소맨 애니메이션이 되게 특이했던 게 그 보통 1쿨 그러니까 한 시즌이 12화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엔딩곡이 매화 달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엔딩곡이 12개였어요. 와. 근데 심지어 빡세다. 그 라인업이 되게 화려했거든요. 약간 네네.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이 참여하고. 근데 그 중에서 오프닝은 켄시가 불렀다. 그리고 그 오프닝을 그 전에 뭔가 요네즈 켄시 스타일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되게 전 세련되게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 킥백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너무 유명한 곡이라서 약간 말하기 싫은 느낌이 있는데 하지만 전 네. 뭔가 좋다는 걸 부정하기 힘든 그런 느낌이 있어요. 노래 진짜 잘 뽑았어요. 근데 저는 노래만큼이나 그 뮤직비디오를 너무 잘 뽑았다 생각해요. 마지막에 영상도. 트럭 딱 치는 그 장면에서부터 기괴함을 넘어가지고 그 그냥- 영상 자체가 체인소맨 자체 작품에도 그렇고 작가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그 오프닝에 되게 영화 장면들 따온 오마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였구나.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곡 중에는 이게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이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웃으시죠? 저 이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근데 사실 네. 작품이 너무 난해하니까 저는 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저는 약간 보러 가야겠다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켄시 OST를 맡아서도 있었습니다. 곡이 먼저 공개됐는데 저는 이게 지구본이란 노래거든요. 네네. 전 이 노래도 되게 좋아해서 곡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되게 이거는 뭔가 되게 없던 아련함과 막 그런 걸 약간 끌어내는 곡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켄시도 보니까 자기도 지브리를 보고 자란 세대로서 뭔가 이 OST를 맡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그래서 지금 6집 발매 지금 제일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 6집인데 6집 네. 발매하고 나서 6집에 이 노래가 들어있거든요. 오. 약간 이 지구본이라는 곡을 만들고 나서 나는 아티스트로서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내가 더 앞으로 더 곡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네. 정도까지. 그래서 약간 그 켄시의 영혼이 들어있는 노래다. 그러면 네. 다시 들어봐야죠. 네. 그래서 이 작년에 나온 6집이 로스트 코너라는 앨범인데 요즘 나오는 앨범은 이제 앨범만을 위한 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싱글로 계속 곡을 발매하다가 이거를 한 번에 모아가지고 자 앨범입니다 하고 약간 싱글 모음집을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앨범은 물론 그동안 히트한 싱글들이 많이 담겨있긴 한데 새로운 곡들을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싱글 모음집이지만 나름대로 앨범으로서의 구성도도 갖추고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이제 일본에서 국내 보통 새 앨범을 발매하는 콘서트 투어를 돌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 열 몇 번 하는 투어를 끝내고 이제 월드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상하이, 대만 찍고 이제 미국 쪽 아마 북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한국을 다녀갔고 그 앨범 발매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올해 1월에 갑자기 연달아서 신곡을 2곡을 발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중 하나가 아마도 정우님이 매우 관심이 있어 할 만한 건담 신작 OST. 저 그 별로 모르겠다. 그래요? 일단 플라즈마라는 곡이 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제목을 뭔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쉽게 써놨잖아요. 저도 이 작품이 되게 애매하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냥 이제 막 극장에서 상영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최근에 이제 먼저 선공개 영상 상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디자인 때문에 네. 조금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번 작품이 이 건담의 디자인을 말하는 거죠. 그쵸. 이래서 오타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는 켄시가 건담 신작의 아마 오프닝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OST를 담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소개할 보우 앤 에로우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이제 올해 1월부터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메달리스트의 오프닝 곡인데 이제 이 메달리스트는 저희 말고 저희 이제 옆 채널 만화 클래식에서 리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언제 하셨대요? 못 봤던데. 관심이 없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메달리스트 안 본 분들을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짧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만화입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이 10대 소녀인 이노리예요. 네. 그래서 이노리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서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리를 그 옆에서 서포트하는 코치가 있어요. 네. 네, 이 코치가 츠카사라는 청년. 30대 청년이 있는데 되게 엄청 물심양면으로 그러니까 이 코치는 자기도 원래 되게 그 스케이팅 선수를 꿈꿨는데 뭔가 잘 안 풀려가지고 이제 코치를 하게 되는데 약간 너라면 할 수 있어 이노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되게 믿어주고 약간 넌 할 수 있어. 모두가 약간 넌 잘 될 거야. 약간 이렇게 엄청 이렇게 되게 좋은 어른으로서 서포팅을 해주는. 흔하지만 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 스포츠물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프닝 곡은 이 둘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곡입니다. 아, 그래서 활과 화살이군요. 오. 그래서 이 곡이 솔직히 말하면은 전 켄시 노래 중에서 약간 가사 떼놓고 곡만 따지면은 네. 이 곡이 막 엄청 베스트 순위에 들진 않거든요. 그래요? 전 다른 노래가 더 좋아요. 음. 근데 이 노래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가사가 이거 제가 안 들어봤어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BPM이 엄청 빠르대요. 저는 약간 이거 딱 공개되자마자 들었을 때 켄시 요즘 노래 그게 뿅뿅거리는 사람들 많이 쓰지 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네. 그 보컬로이드의 영향으로? 그게 없잖아 있는 게, 그러니까 곡 발매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네. 그 켄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구본 만들고 나서 내가 더 음악을 만들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때는 다시 초심을 찾아서 그 10대 때, 그러니까 10대 때 켄시는 혼자서 음악을 만들었으니까 다 네.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데스크톱 뮤직이라는 그런 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 직접 뭐 악기를 연주하고 그거 레코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때의 기분으로 약간 10대 때 음악을 만들던 그때로 돌아가서 약간 그때 뭔가 음악 만들 때 느꼈던 즐거움, 약간 이런 것들을 다시 약간 상기시키고 싶어서 약간 그때처럼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 그래서 저는 아날로그 사운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곡도 라이브에서 들었을 때 막 사운드로 약간 솔직히 말할게 뽕이 차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가사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 중간에 가사에 유케 그 하는 게 유케가 아까 그 일본어로 가라라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코치랑 이 선수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어른의 입장에서 그 선수인 이노리한테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나라, 약간 이런 그 응원가, 약간 이런 가사라서 그 공연장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유케 부분을 유케하고 다 같이 하는데 약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떼창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좋네. 뭔가 다 같이 그 이노리를 뭔가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공연에서 들으니까 또 기분이 또 색달랐고, 약간 이 가사를 보면서 들어보시면은 이제 가사에 막 너의 눈부심을 누구든 알아차릴 거야. 뒤돌아보지 말고 가. 너는 항상 빛나고 있었어. 약간. 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닭살렸는데? 근데 이게 그 어른의 입장에서 이 아이를 전력으로 믿어주고 진심으로 믿어주면서 너는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게 저 되게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인스타그램 그 릴스를 통해 가지고 그 김연아 선수의 예전 했던 맞아요. 것을 이제 그대로 뭐 갖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상이 올라온 게 애니 있었어요. 장면이 좀 되게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봐야지 했는데 라프텔에도 안 보이고 넷플릭스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디즈니 플러스의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건 디플 어차피 구독하고 있으니 이거는 한번 좀 천천히 봐야겠다. 구독하고 계세요? 하고 있죠. 그럼 뭐야? 봐야죠. 네. 봐야겠다 싶기도 하고 궁금했었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듣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그러니까 이제 켄시는 이제 급이 되니까 약간 나 이거 할래 하면 할 수 있는 급이 됐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 작품도 켄시가 원작 만화를 너무 좋게 보고 저 이 곡 이게 영상화 되면은 제가 이 노래를 해도 될까요? 약간 이렇게 오퍼를 넣었대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이 보우앤 에로우인 것도 너무 앞에서 말하는 거랑 그 가사 좋다는 얘기랑 또 연결되는 건데, 저 진짜 약간 와 싶었던 게 그 1절 맨 마지막 가사가 손을 놓아라는 가사거든요. 테모하나스 이렇게 맞아요. 하는 가사가 있는데, 이게 제목이 활하고 화살이잖아요. 네. 이 활을 저희가 쏠 때 이렇게 시위를 당겨서 팽팽하게 만든 다음에 그 시위를 탁 나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화살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치는 이 화살이 나갈 수 있는 서포팅 역할을 해주고 그 추진력을 이렇게 같이 해준 다음에 등을 밀면서 이렇게 약간 하는 그 약간 이 비유랑 이게 되게 좋은 어른이라면은 약간 아이를 뭔가 이렇게 저렇게 뭔가 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믿고 때로는 손을 놔주는 것도 중요하다. 와. 울어요. 덕후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 최고로 할게.
이런 점들이 저는 켄시의 매력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궁금해지네요. 작품도 작품이지만은 곡 자체를 좀 더 이제 그 좀 가사도 보고 뮤직비디오도 보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즐길 요소가 많다. 너무 그쵸. 지금 멘트가 제대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긴 한데 즐길 요소가 많아가지고 나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집 네. 갈 때 오늘 행복하겠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곡 소개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노래는 최애의 아이돌은 다들 너무 잘 아시겠죠? 그쵸. 이제는 아시겠죠? 많이들 아시죠. 이거 너무 약간 작년에 너무 글로벌 히트를 한 곡이기 때문에 아하. 진짜 뭐 J-팝에 관심이 아주 1도 없다라고 하면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갑반인도 아는 노래가 됐다. 아이돌은 네. 그래서 아이돌은 너무 뻔하니까 그 아이돌을 부른 아티스트의 다른 곡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유아소비의 언데드라는 곡인데요. 이제 이 노래는 작년 9월에 방영했던 모노가타리 시리즈 오프 앤 몬스터 시즌의 주제가였고 이제 유아소비도 심지어 유아소비는 지금 내한공연 2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 여기도 또 인스파이어 아레나인데 또 영종도까지 저 집에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유아소비 소개를 잠깐 하자면은 2019년에 결성한 듀오입니다. 그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두 명이에요. 맞아요. 국내 이제 유튜브에 촬영된 게 몇 개 있거든요. 항상 그 두 분이 같이 나오셔가지고 뭐 맞아요.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1명, 여자 1명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 남자가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하는 아야세고 그다음에 이제 보컬이 이쿠라입니다. 본명이 이쿠타리라인데 이제 활동명은 이쿠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아소비는 컨셉이 있는데 소설을 음악화한다. 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스바메라는 노래를 좀 최근에 들었는데 네. 그게 제비더라고요. 근데 제비와 이제 그 왕자 동상이었던가? 예전에 뭐 동화 중에 행복한 왕자. 행복한 왕자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가사가 너무 심오하기도 하고 이걸 이렇게 어떻게 이런 노래로 만들 수 있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걸 생각하게 한다면은 소설을 음악한다는 컨셉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아소비 노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거의 다 싱글로 곡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싱글을 열심히 내고 그걸 모아서 진짜 앨범도 그냥 북1, 북2, 북3 막 이런 식이에요.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모든 곡들이 거의 다 원전이 되는 작품, 소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소비는 원래 막 이렇게 큰맘 먹고 결성을 한 그룹은 아니고 둘이 각자 원래 따로 음악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콜라보? 저는 뭔가 우리 이런 거 해볼까 싶어서 결성을 했는데 첫 곡이 대박이 난 거죠. 첫 곡이 밤을 달리다라는 곡이었는데 이게 첫 곡이었어요? 네네. 저는 이때 유아소비를 처음 들었고 이 노래가 엄청 바이럴돼서 그러니까 유아소비 자체가 유명해져서 이제는 약간 그 명탐정 코난 연재를 그만둘 수 없는 것처럼 유아소비도 그만둘 수 없게 된 왜냐면 지금 월드 투어 돌고 난리 났으니까. 그렇죠. 네. 빌보드 차트에 오르고 막 이러고 있어서 그래서 빌보드 재팬 뮤직 어워드에서 2023년 아이돌 발매된 해라서 이때 올해의 아티스트 찍었고 핫오브 제일 핫한 100명의 아티스트 막 이런 거 석권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그 약간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인데 거기 유아소비 나왔어요. 코첼라에 나왔다고요? 네. 나 왜 못 봤지? 코첼라에 미쿠도 나온 적 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내한 공연 앞에서 말한 것처럼 2번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음악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M 카운트다운이랑 멜로뮤직 어워드 나와가지고 제 주변에 유아소비 팬들이 있는데 그것도 그 막 방송 아이돌들이 방송 막 새벽에 가가지고 녹화 뛰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유아소비는 애니메이션 타이어곡이 꽤 많은데 일단 앞에서 말한 최애아이 네. 아이돌 비롯해서 이제 비스타즈라는 애니메이션 이거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거 오프닝인 괴물 맞습니다. 그리고 엔딩이 상냥한 혜성 네. 그다음에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오프닝 축복. 저는 축복 좋아합니다. 축복 좋죠. 그다음에 장송의 프리랜 오프닝인 용사. 그리고 번외로 이건 소설을 모티프로 하지 않았는데 블루 피리어드 저희도 몇 번 웹툰이스타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일림예고 학생들 할 때 했던 이야기죠. 그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고, 그래서 이 블루 피리어드를 테마로 만든 군청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콘서트에서 다 같이 떼창하면 되게 분위기 좋은 곡이에요. 군청이 진짜 떼창하기 좋아요. 딱 그 아예 합창하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국룰 합창 파트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컨셉이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애니나 만화 타이업 곡들이 많은데 근데 컨셉이 앞에서 소설을 음악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원작 작가들이 소설을 써준다던가 아니면은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기 전에 뭔가 약간 특전처럼 짧은 단편 소설이 나온다던가 그래서 그런 소설을 원작으로 이제 곡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이 언데드라는 곡은 이제 아이돌이 그 미친 히트를 하고 나서 1년 뒤쯤에 발매된 곡인데 이 사이에 나왔던 곡이 앞에서 말했던 그 용사라는 곡이 있었고 그다음에 포켓몬 관련 OST 비슷한 비리비리라는 찌릿찌릿이라는 노래가 있었고 그거는 이제 포켓몬 OST라고 하기보다는 포켓몬 공식에서 일단은 그 최신작? 그러니까 현재는 좀 나온 지 좀 됐거든요. 그 포켓몬 어쨌든 최신작을 이제 좀 홍보하기 위해서 OST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리비리라는 곡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트비트라는 곡도 있었는데 저 약간 내 취향은 아니듯 약간 이러면서 다 듣긴 들었는데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그나마 이 언데드라는 곡이 나왔을 때 약간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돌이랑 그 정신없는 게 좀 비슷해요. 진짜 정신없긴 해요. 되게 짧은데 엄청 그 휘몰아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데 되게 뭐가 많고 네. 꽉 차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또 아이돌이 노래 자체도 정신없는데 보컬 음역대가 되게 높고 맞아요.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언데드가 더 높아요. 그래요? 더 높을걸요? 더 높은 줄은 몰랐네요. 이거를 저도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저희 말 나온 김에 지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듣기에는 아이돌보다는 네. 조금 낮은 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높은 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진짜 정신없다라는 느낌도 확 들고 저는 이것도 사실 릴스로 먼저 접했어요. 특히 댄스 챌린지. 요즘 다 이렇다니까요. 그래요. 거의 웬만한 신곡들이나 유명한 곡들 릴스로 먼저 접하는 것 같은데 댄스 챌린지로 먼저 접했어가지고 이 노래도 챌린지가 있어요? 아마 챌린지까지는 아니고 아니면 다시 그 춤을 추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그 아까 Fast and Future 막 나오는 네. 부분 있잖아요. 그 네. 부분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곡들을 좀 접했다가 뒤늦게 한번 풀 버전을 들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뭔가 아예 챌린지를 노리고 그 곡을 낼 때 그 뭔가 동작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막 아티스트들이 그걸 막 춤을 추면서 막 보여준다던가.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포켓몬 한때 챌린지로 유명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거는 진짜 완전 챌린지를 저격해서 나온 노래고. 맞아요. 그거 말고도 그냥 뭔가 평소에 자기 곡을 잘 만들고 있던 아티스트들도 약간 이거 누가 봐도 챌린지를 노리고 만들었다 싶은 곡들이 있어서 좀 약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바이럴이 많이 되니까. 맞아요. 요즘 일본 음악계에서 약간 뭔가 좀 신기한 거 주목할 만한 요소가 10대 싱어송라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특히 아세요? 앨범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산 걸 진짜요? 지금 후회했어요. 그 만찬가. 그쵸. 저는 일본 가서 3,300엔이라고 하길래 살까 고민하다가 근데 집에서 들을까 하면서 안 샀거든요.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 여행을 가면은 무조건 사올 예정입니다. 이게 정우님이 후회할 정도라고 말하는 그 친구도 10대. 맞아요. 이제 16, 17일 거예요. 네. 그거랑 그 지난달에 내한었던 유이카라는 처음 들어봐요. 그 노래 들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어떤 거죠? 스키다까 좋아하니까라는 노래인데.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약간 공통점이 딱 그 히트곡이 하나 있다. 약간 이건데 이 친구도 딱 그 17살 이때 이 노래 부른 게 유명해지고 그래서 저 잠시 입시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한 1년 활동 중단하고 대단하다. 지금은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 성인이 돼서 한국에도 와서 공연하고 네. 심지어 양일하고 갔어요. 하루 싹 다 매진돼가지고 추가로 열려서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유명해져서 심지어 특히는 작년에 일본에서는 연말에 약간 한국에서 음악 방송 크게 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홍백가합전이라는 맞아요. 약간 연말 국룰 음악 방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 히트한 가수들 이렇게 싹 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그런 방송인데 거기 특히가 나왔어요. 저 그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벌벌벌 떠는 게 보이는 거야. 그니까 노래를 잘하는데 아니, 진짜, 너무 떨려서 그러니까 이제 막 데뷔한
그 10대 소녀가 그 너무 큰 무대에 나와가지고 그니까 그래서 떨면서 노래 부르는데 이것보다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이게 떨어가지고 귀엽다. 근데 마음이 아프다. 아 뭐야 팬이었잖아. 그렇죠.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뭔가 나올 수 있는 배경에 이런 쇼츠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언데드 뭐 이런 노래도 쇼츠에서 유행을 했다고 하니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설명을 좀 더 하자면은 이제 모노가타리 시리즈의 테마곡인데 사실 저는 이거 안 봤거든요. 너무 제 취향 아닐 것 같아서. 말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하는 그 남성향 하렘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있고 그 여자 캐릭터들이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모노가타리 시리즈라고 한 게 무슨 그러니까 모노가타리가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네. 무슨 이야기, 무슨 이야기 약간 이렇게 시리즈로 있는 그렇죠. 작품이라서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제가 어쨌든 봤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그때 보고 좀 팬이 된 사람인데 모노가타리 시리즈는 일본의 이제 괴이 또는 좀 요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자 주인공이 일단 메인이 있고 그 남자 주인공이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또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번 지금 소개해 주셨던 그 곡이 언데드라는 게 되게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괴이들은 봉인을 하거나 죽이지 않으면은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지금 그 요아소비 공식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에도 이 곡 뮤직비디오가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도 캐릭터들을 다 보여주는데 나오는 캐릭터들이 다 안 죽는 애들이에요. 그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안 봐서 제가 주변에 본 사람들한테 약간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뮤비는 스포일러 덩어리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직 안 봤네. 큰일 났네. 근데 저는 봤어요. 뮤비를 봤는데 몰라서 뭐가 스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죽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데드다. 그래서 제목과 되게 잘 맞는다. 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애들의 그 좀 입버릇? 그러니까 말버릇 같은 것들도 가사에다가 되게 잘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역시 요아소비다. 아이돌 때도 루비와 아쿠아 마리가 루비를 착실히 넣어놓은 그렇죠. 그런 걸 넣듯이 아이시테루 똑같이 이것도 그렇죠. 마지막에. 이걸 비슷하게 넣어놨다. 역시 요아소비다. 그 생각을 하면서 좀 뮤직비디오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곡을 만든 아야세가 모노가타리 시리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 빡센 거. 그래서 여기도 인터뷰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약간 그 캐릭터가 엄청 푸적푸적 많고 맞아요. 근데 되게 정신없는데 근데 뭔가 이야기는 하나로 흘러간다는 그 분위기를 곡에 담아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1절하고 2절하고 뭔가 각자 그 테마가 되는 캐릭터들이 있고 네. 이제 뭔가 그 시리즈를 더 좀 잘 본 사람들이라면은 이거 거기 나왔던 막 이런 하면서 약간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을 거라고. 그래서 원래 더 많은 내용을 더 넣고 싶었는데 자기가 넣고 싶었는데 못 넣었던 대사나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너무 많아요. 작품이 너무 길어. 그래서 넣기 다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네. 모든 오프닝과 엔딩곡이 대부분 이제 캐릭터송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노가타리 시리즈를 하나도 안 봤는데 노래는 아는 거 꽤 있어요. 일단 그 슈퍼셀 내가 모르는 이야기. 그것도 사실 첫 번째 나온 작품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말한 멘트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느낌도 그렇고 웬만한 오프닝 엔딩곡들이 다 이제 캐릭터송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언데드 같은 경우는 캐릭터송에서 벗어나서 진짜 작품을 다루고 있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차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랑 연애 서큘레이션도 모노가타리죠. 맞아요. 그것도 이제 모노가타리인데 이것도 아마 들으면은 아실 테너? 무서운 남자다. 맞아요. 이거. 그 노래가 나왔던 게 지금 1절 부분에 나오는 캐릭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거랑 백금 디스코 노래는 안다. 약간. 어쨌든 캐릭터송이기도 하고 그 성우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성우분들이 맞아요, 많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덕후분들이 그걸 좀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밴드 음악들 중에 되게 잘 만든 곡들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셀 좋지. 내가 모르는 이야기는 진짜 약간 딱 그 느낌이잖아요. 세미님이 느꼈던 그 느낌이 맞아요. 네. 네. 또 약간 여담으로 약간 요아소비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러니까 이 요아소비라는 그룹이 2명이잖아요. 네. 한 명은 노래만 하고 한 명은 곡만 만드는데 사실 곡 만드는 사람도 노래할 줄 알고 노래하는 사람도 곡을 만들 줄 알아요. 그래. 그 질문을 듣긴 했었어요. 한국에서 인터뷰했을 때 그 질문 듣긴 했었어요. 노래 거요? 만드시는 그 남성분이 네, 아야세. 만약에 이제 노래를 부른다면은 보컬 분이신 이쿠라? 그분이한테 이제 질문 혹시 뭘 시킬 거냐? 아, 라는 그런 질문을 듣긴 했었어요. 오, 궁금하다. 뭐라고 했는지. 그 기억이 안 나요, 자꾸. 근데 아니, 그런 인터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노래를 네. 좀 잘 부르는다라는 것만 알고 있거든요. 아야세는 밴드 보컬이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요아소비 전에 밴드를 했었는데 심지어 그게 그냥 뭔가 밴드도 아니고 좀 약간 좀 라우드 계열, 좀 센 음악 하는 그런 밴드였고. 쇠 냄새 좀 나는. 근데 돈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대중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아야세도 그 앞에서 켄 씨가 했던 것처럼 인터넷에 그 곡을 올리는 걸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동생이 요즘 이런 게 있대. 오빠도 한번 곡을 올려봐 한 거죠. 그래서 그 원래 아야세 명의로 보컬로이드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진짜요? 아, 모르셨구나.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막 유령 도쿄 막 이런 좀 히트곡들이 좀 있었고. 뭔 노래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야세도 이렇게 솔로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이쿠라는 플라소니카라는 약간 아카펠라 그룹 같은 걸 했었고, 거기서 하다가 약간 듀오 결성을 한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쿠라를 너무 혹사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보컬로이드, 여기서 설명을 잠깐 할까요? 보컬로이드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 합성 엔진 프로그램 막 이렇게 막 음합엔 이렇게 말을 하는 음성 합성 엔진. 네. 그러니까 성우가, 그러니까 그 목소리 제공자가 이제 녹음을 하면은 그걸 토대로 이제 약간 요즘 AI랑 살짝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음계를 입력을 하면은 그 목소리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원래는 이게 그 데모 보컬을 구하기 힘든 작곡가들을 대상으로 막, 야, 너네 보컬 없어도 너의 곡을 선보일 수 있단다? 약간 이런 의도로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캐릭터 껍데기가 붙으면서 껍데기가 붙으면서 하츠네 미쿠라는 그 아이돌이 탄생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보컬로이드 씬과 그 문화가 생겨났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밴드 시절엔 돈이 안 됐다가 보컬로이드를 하면서 아야세가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아소비 시작도 사실 아야세 그 유튜브 계정에다가 원래 요아소비 곡이 아마 지금도 올라오나? 거기 올라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잘 될 줄 모르고 그냥 내 계정 있으니까 여기다 올리자 약간 했는데 이제 너무 커져서 이거를 분리해야 돼 말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군요. 신기하네. 그리고 아야세는 솔로로도 곡을 몇 개 발매한 게 있어요. 본인이 보컬로이드 곡 만든 거를 셀프 커버한 것도 있고. 좀 그것도 찾아봐야겠네요. 그리고 이쿠타리라는 싱어송라이터 경력이 있어요. 본인 이쿠타리라라는 명의로 솔로 앨범을 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솔직히 그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요아소비 노래는 그 뭔가 실제로 아야세가 그 리라한테 곡을 줄 때 보컬로이드로 만들어서 데모곡을 준대요. 그 좀 별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가이드 본인이 녹음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기계니까 오히려 이게 훨씬 더 깔끔하고 정직하다. 내가 원하는 발음을 여기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는 박자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거를 훨씬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 의도로 전달을 하는데, 박자도 너무 괴랄하고 음역대도 너무 높고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부르기 힘든 노래를 이쿠다리라는 사람인데 얘를 무슨 보컬로이드로 알고 있는 것 같은. 그거죠. 이제 프로그램 딱딱 박아놓으면 알아서 나오듯이. 뭐 요아소비 노래가 다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리라 솔로곡이 조금 더 취향인 곡들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그 약사의 혼잣말 아시나요? 보고 있죠.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방영하는 그 오프닝을 이쿠타 리라가 불렀어요. 요아소비가 아니라. 어쩐지 목소리가 똑같더라. 이게 오프닝 그거는 유라 리.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랬구나. 아니 원래 그게 또 정보가 나오면은 요아소비 약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목소리의 다른 사람인가?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둘은 각자 활동해도 문제가 없는데 애초에 요아소비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약간 프로젝트 그룹 같은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지만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계속 할 것인가. 손발이 맞으면 계속 가겠죠. 조금 궁금합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아티스트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곡은 저의 아, 최애신가요? 네, 제 요즘 최애 밴드인 킹누의 곡입니다. 킹누 노래 중에서 뭘 소개할까 진짜 고민했는데 그 정도요? 네, 주술회전 타이틀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니까 저한테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스페셜즈라는 곡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셜즈라는 곡은 그래서 왜 킹누가 왜 최애 밴드냐 설명을 살짝 하자면은 그 킹누가 유명한 곡 중에 100일이라는 곡이 있어요. 네. 혹시 아시나요? 100일?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또 들으면 알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듣는 건 많은데 첫 기억을 못 시작이 했으니까. 도키니와 이러면서 엄청 약간 가늘고 높게 약간 시작하는 막 이런 노래가 있어요. 죄송해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진짜요? 그렇구나. 모를 수 있지. 뉴진스 민지도 아는데. 뉴진스는 저 잘 몰라서. 들어와서. 어째서? 어쨌든. 그래서 뭔가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그 첫 소절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충격이었던 거죠? 그 엄청 약간 이런 가성과 이런 사운드로 뭔가 아무튼 그래서 100일을 되게 좋아했다가 그리고 나오는 뭐 킹누 곡들을 좀 들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뭐 좋네 약간 이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네, 그랬는데 그 100일이 나온 한 21년 뭐 이때쯤 들었던 것 같은데 막 그래서 계속 듣다가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정도로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신곡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찾아 듣긴 했는데 막 엄청 가슴을 치고 가는 곡은 없었고 그냥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듣고 있었는데 덕통사고는 안 나고 네. 그냥 비껴나갔다. 네. 근데 그때 가장 최근에 나왔던 곡이 이 스페셜즈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뭔가 좀 기묘하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계속 들으니까 약간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을지도?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내한 공연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라고 했는데 티켓팅을 장렬히 실패했습니다. 자, 제가 PC방에 갔는데 PC방 가서 망했어요. PC방 가서 망했다고요? 심지어 이렇게 놀랐던 게 저 동네 PC방을 갔는데 거기서도 킹누 티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도 그렇게 팬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많을 줄 모르고 약간 누가 가? 막 이러면서 갔는데 너무 많이 가는 거였죠. 가볍게 성공하겠지. 네, 그 킹누가 그 아까 말했던 올림픽홀에서 네. 공연을 했습니다. 꽤 큰 데에서 했네요. 그렇죠. 근데 너무 작았던 거죠. 장렬히 실패하고, 그러니까 또 사람이 약간 잃어보면은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 줄 알게 된 줄 알아요. 근데 너무 사무치는 거예요. 못 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만표를 사 마라 막 고민하고. 그 정도까지면 진짜 찐이었네요. 네. 근데 그때가 아마 토요일 공연이었나? 그랬는데 추가 공연을 발표를 했어요. 그 전날인 금요일에도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양일 공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내가 무조건 가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혼자 안 가고 친구를 불러서 야 나랑 티켓팅 같이 해. 나 이거 뭔지 알아. 그 헬프 치는 거잖아요. 그 티켓팅 할 때 뮤지컬이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 거.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PC방에 데려가서 너 어디든 잡아라. 무조건 잡아야겠다 하고 그때는 다행히 성공을 해서 저는 스탠딩 자리를 잡았고 그 친구는 좌석 맨 뒷자리인데 야 뒷자리도 괜찮아 이러면서 해가지고 뒷자리를 잡았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저의 친구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아직도 선합니다. 작년 4월 19일까지 20일. 와 얼마나 기뻤으면 날짜를 아직도 기억하실까요? 이제 1년이 다가온다고요. 그래서 갔는데 공연 첫 곡이 스페셜이었어요. 그래요? 와 임팩트 있네. 그러니까 그 공연이 다가올수록 약간 곡을 예습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킹누가 일본에서 돔 투어를 했단 말이에요. 네. 돔이 그 야구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막 도쿄돔, 뭐 오사카 돔, 막 이런 돔들이 막 3만에서 5만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그러면은 한 전국에서 한 몇십만 명이 보는 투어를 하고 이제 오니까 거기 그 도쿄돔에서 했던 스페셜즈 라이브 영상 올려줬었는데 그거를 계속 맨날 돌려보면서 내가 며칠 뒤면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공연장에 갔는데 그게 첫 곡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음원이랑 공연장에서 듣는 거랑 너무 다른 경험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스페셜즈가 음원은 들으면은 약간 심심한 느낌이 있지 않아요? 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뭔가 쫙 깔아서 목소리 뭔가 나오고 내 머리를 때리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근데 공연장에서 그걸 들으면은 약간 그 혼이 빨리는 느낌이라고. 다들 약간 이게 첫 시작이
딱 그 You are my special 하고 그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다들 약간 정신이 나갔어. 와 이러면서 진짜 주술사인 거 아니에요? 진짜 약간 내가 무슨 주술에 걸린 것처럼. 뭐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면 저주 걸리는 건가? 그러니까 보통은 물론 첫 곡도 중요하지만 약간 그 뭔가 하이라이트는 좀 후반에 깔고 첫 곡은 약간 이렇게 해서 뭐 좀 잔잔한 곡 했다가 뒤로 점점 약간 신나는 곡을 보통 그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첫 곡부터 도파민 빡 도는 노래를 빡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그 다음 곡도 엄청 약간 머리 흔드는 곡이라서 그 또 주술의 전 OST 1도라는 노래인데 전주부터 기타가 엄청 막 드르르르르 하면서 엄청 달리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걸 연달아서 하니까 약간 그래서 그 라이브 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약간 멤버들 이름도 다 모르고 약간 킹노? 뭐 나쁘지 않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라이브가 독통사고를 제대로 냈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약간 작년 한 해 동안 계속 공연을 보러 다녔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작년 보러 다닌 공연 중에서 킹누가 도파민 1바였다. 아무도 그 공연을 넘지 못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래요. 근데 그 스탠딩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달렸으면 뒤에 가서 체력 확 떨어졌을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모든 공연을 스탠딩으로 가요. 젊은 피다. 스탠딩이 진짠데. 근데 딱 지금 지난주에 다녀온 요네즈 켄시만 좌석으로 갔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 인스파이어 아레나 그 요아소비 할 때 갔었는데 거기는 스탠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탠딩은 그러니까 좌석은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공연 직전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탠딩은 이제 순서대로 입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은 그 대기 시간이 있고 밖에서 그러면은 번호 순대로 몇 번이세요? 하고 물어보면서 자기 번호 맞춰서 줄을 번호 순대로 서요. 그래서 대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공연장에 들여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연 뭐 시작 1시간 전? 뭐 이제 좀 더 크면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필요한 뭐 1시간 반 이런데 인스파이어가 막 2시간 반 전에 입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줄을 서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도 막 1시간을 그냥 막 서서 심지어 앉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뭐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가? 서는 것보다. 그래서 막 계속 서 있게 시키고 막 이런데 진짜 너무 심지어 저는 펜스에 걸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스파이어는 다시는 스탠딩 안 한다. 어찌됐든 킹누는 스탠딩으로 봤는데 킹누는 무조건 스탠딩으로 가야 돼. 좌석으로 가면은 흥이 좀 깨진다. 그거는 공연을 한 절반도 못 찍는 거지. 오케이. 좋은 팁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이긴 한데 저 이제 2주도 안 남았거든요. 저 그래요? 2주 뒤에 킹누를 보러 일본으로 갑니다. 한국에 안 오니까 내가 가야지. 찾아가는 서비스. 제가 찾아가는 것으로. 찾아가는 거 나쁘지 않네요. 가서 이제 한아름 굿즈를 안고 오시겠군요. 굿즈도 제가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돌아와서 음악 이야기로 갑시다. 네. 그래서 킹누가 어떤 밴드냐를 소개를 조금 하자면은 2019년에 메이저 데뷔를 했고 그러니까 결성은 그 전에 했었고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킹누의 핵심은 스네타 다이키라는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멤버가 전곡 작사 작곡을 다 하고 기타리스트고 그다음에 서브 보컬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킹누 노래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보컬이 2명이야?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보컬이 2명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네타라는 멤버가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 겸 제가 앞에서 그 100일 첫 소절 들고 충격 먹었다는 그 미성을 가진 근데 사실은 엄청 수염난 남자 보컬이 한 명. 엄청 하이톤인데 보면은 약간 그래서 여자 보컬이야? 약간 이럴 정도로 되게 하이톤인데 뮤비 보면은 되게 수염난 이렇게 덩치 큰 남자가 있어서 저게 저 사람이야? 약간 이렇게 만드는 네, 그런 멤버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베이시스트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드러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네타가 좀 남다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게 그 도쿄 예대에서 첼로 전공을 했거든요. 대학은 중퇴를 했고 근데 기타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근데 10대 때 이미 베이스 대회에서 준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 그냥 완전 능력자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요네즈 켄시랑도 좀 친분이 있는데 그 요네즈 켄시 킥백 있잖아요. 그 전주가 베이스로 시작하는 맞아요. 따다단딴딴딴 그 베이스를 치네타가 쳤습니다. 그래서 뮤비 보면은 치네타 같이 나오거든요. 혹시 킥백 뮤비 보셨나요? 뮤비는 봤죠.
아, 그 사람이구나. 그 켄시가 이게 끈적끈적한 오. 그 코스튬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막 경주하듯이 하는. 그래서 킹누의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그러니까 사실 리더인 스네타는 좀 다른 음악을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일단 대중적으로 성공해야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똑똑하네. 네. 그래서 야 킹누는 진짜 대중성으로 간다 하고 의식해서 만든 밴드예요. 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밀레니엄 퍼레이드라는 다른 그룹도 같이 하고 있고 오. 거기서는 좀 더 킹누랑 다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누는 그래서 멜로디는 좀 제이팝스럽게 가져가되 네. 대신에 사운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색 특히 약간 블랙뮤직 색을 좀 많이 넣어서 되게 곡마다 분위기가 되게 다른 것도 특징이고 그 다음에 보통 보컬 투보컬 체제면은 혼성을 하거나 약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남자 2명이서 보컬인데 한 명은 이제 그 메인 보컬인 이구치는 아까 말했듯이 엄청 하이톤. 그리고 이구치는 성악 전공이고 테너예요. 그래요? 네. 성악을 하시는데 곡을 그렇게 소화를 한다고요? 좀 너무 매칭이 안 되는데? 그런가요? 전... 그러니까 무슨 성악 발성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되게 특이하네. 그리고 그 스네타는 이제 남자치고도 되게 저음 톤이라서. 네네네. 전에 한번 그 일본 편의점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막 스네타가 스네타다 이렇게 돼서 이러면서 무슨 안내 방송하는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지하철에서 누구 목소리로 막 나간다던가. 근데 너무 저음이라서 약간 뭐라고 하는지 멤버들이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건 알겠는데 너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 약간 막 이렇게 들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되게 약간 저음 톤이라서 이 데뷔를 보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스페셜들을 한번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저를 홀린 첫 시작을 잘 들어주시길. 이걸 라이브로 소화할 수 있다고요? 항상 들으면서 느끼는 거죠. 저도 약간 이게 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믹싱으로 많이 만진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어떨까 싶었는데 라이브로 들으면 완전 다르다. 궁금해져요. 솔직히 진짜 궁금해져요. 라이브는 또 어떤 맛이 있을까? 심지어 그 라이브 영상을 보는 거랑 진짜 라이브 그 사운드를 공연장에서 그걸 듣는 건 또 완전 다른 거라서. 그쵸. 네. 근데 이거 그 여성 보컬이 따로 한 분 더 계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6월말 스페셜 하는 것도 엄청 레이어 층이 보컬 층 여러 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다른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자신이 없어지네. 그러니까 이구치 목소리를 뭔가 이렇게 키업하거나 만져서 변형시킨 걸 수도 있고. 아무튼 킹누도 그렇고 스네타가 트랙을 엄청 많이 레이어링하기로 유명한 것도 있어서 거기도 되게 층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거라. 하기야 만약에 이런 노래에 있었으면은 퓨처링이 있어야 되는데 퓨처링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노래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여성 보컬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퓨처링이 아예 없으니까 뭐야 얘네 대체 뭐 하는 밴드야 그 생각을 좀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오늘 소개하는 그 주술회저 네. 특히 이게 시부야 사변이었던가요? 맞아요. 그 분위기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진짜. 오프닝 딱 나오는데 그 분위기가 그 어둑어둑한 칙칙한 느낌에서 먼저 끈적거리는 기분을 너무 잘 살리니까 와 이거 완전 찰떡이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안 넘겼었거든요. 그 정도로 킹누를 막 좋아하거나 뭐 노래를 제가 막 그렇게 빠진 것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분위기를 너무 잘 살리니까는 오프닝 넘기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작품 중 하나였다. 그런 느낌을 좀 봤었습니다 저는.
저는 이 노래를 당연히라고 해야 되나? 이 노래를 먼저 듣고 나중에 주술회전을 보고 그 시부야 사변편을 봤었는데 그때도 저도 약간 비슷한 감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노래만 들을 때는 약간 이 노래만의 분위기를 즐겼는데 그 주술회전 시부야 사변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다. 진짜 찰떡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부야 사변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술회전 하면은 주인공보다 고조사토루가 더 유명한데 고조사토루가 이제 그 작품에서 약간 그 최강자잖아요. 제일 센데 그 제일 센 사람이 빌런한테 당해서 이제 제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약간 생사가 불분명해지고 네. 시부야 사변이니까 그 시부야라는 도시 전체가 완전 뒤집어질 정도로 맞습니다. 엄청 큰 사건이 벌어지고 막 그 사실 저는 이타도리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주인공. 아니 그 시부야 사면서 애 멘탈 깨지는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긴 했어요. 그거는. 그 주인공한테 이제 스쿠나라는 최강 빌런 중 약간 그 나루토 구미호 붙은 것처럼 걔가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몸 안에 있던 괴물이 눈 뜨면서 얘는 원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린 거고. 그리고 그 이제 이타도리가 깨어나서 그걸 보고 이러면서 맞아요. 멘탈 깨지는 그런 내용이라서 그 뭔가 약간 저는 이 작품 되게 약간 악당 노래랑 되게 잘 어울려. 일종의 빌런송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스네터는 그 마이토를 좋아한다고. 와. 네, 밝힌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 이 중간에 그 You are my special 하는 게 뭔가 그 스쿠나가 이타도리한테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약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약간 다 부셔놓고 내 맘대로 다 해놓고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나왔던 그 주스레이전 제로라는 극장판이 있잖아요. 봤죠. 그 오코츠 유타 주인공인 거기 OST가 두 곡인데 둘 다 킹누가 담당했습니다. 진짜 웬만한 주술에서 OST는 다 담당하나 보네요. 뭐 다른 유명한 노래는 이브 회회기담? 첫 번째 오프닝, 1기 오프닝. 그랑 저는 양문학 노래도 좋아하긴 한데 More Than Words라는 엔딩곡. 그래서 그 아마 사실 그 킹누가 좀 주술회전 OST로 유명했던 거는 일단 그 주술회전 극장판 노래. 네. 일단 일도도 그렇고 특히 영몽이 좀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1도를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킹누 내한 공연 했을 때 약간 100일, 영몽, 일도, 스페셜즈만 알면은 오지 마라. 진짜들이 가야 된다. 그것만 아는 가짜들은 오지 마라. 막 이런 농담을 하고. 나의 티켓팅을 방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약간 켄시로 치면은 레몬만 아는 사람은 오지 마라. 약간 이런 거죠. 너보다 찐인 내가 가야 되니까 너는 가짜는 오지 마. 약간 이런 식의 막 농담이 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농담치고는 너무 진담이에요. 그때는 진지하긴 했죠. 너 나보다 킹누 노래 잘 알아? 너가 킹누 내한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너 깎거 때문에 내가 금요일날. 그래서 그 일도랑 영몽은 둘 다 스페셜즈랑은 또 엄청 다른 분위기 곡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 일도도 좋아하고 영몽도 좋아해요. 영몽은 되게 약간 감성적인 발라드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킹누도 뭐 애니타이어판 노래가 꽤 있는데 일단 바나나 PC라는 BL 같은 BL 아닌 그런 작품의 엔딩곡인 프레이어 X라는 곡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님 랭킹이라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는 정식 서비스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오프닝을 불렀구나. 네. 저는 임금님 랭킹 오프닝 들은 적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몇 분기 그냥 인기 많은 곡 이런 거 플레이리스트 사람들이 많이 올리니까 들어본 적이 좀 많은데 노래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동화풍의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톤이 엄청 높아서 뭐지 이 맞아요. 사람?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알아보진 않고 그냥 노래 자체만 듣고 되게 특이한 곡이다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킹누 곡인 줄 몰랐어요. 이거 보이는 뮤비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소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킹누 멤버가 4명이잖아요. 그 킹누 멤버들을 뭔가 따라한 것 같은 어린 아이들이 뮤비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막 기타 친다던가 막 이렇게 드럼 치고 막 그런 뮤비라서 사실 킹누는 그 아트웍도 되게 신경 쓰는 편이라 페리메트론이라는 아예 아트웍 집단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킹누 뮤비를 전담하거든요. 뮤비도 보면 재밌다.
그리고 애니타이업은 아니지만 만화 미스테리라 하지 말지어다 라는 작품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OST와 영화 OST를 맡았습니다. 각각 카멜레온이랑 유리창이라는 곡인데 둘이 이것도 뮤비를 보면은 스토리가 이어져요. 아 그래요? 네. 이런 곡들도 좋다. 그리고 애니타이업 소식. 다음 달에 개봉하는 일본에서 명탐정 코난 극장판이 새로 개봉을 하는데 아 시즌이 맞나요? 거기서 킹누가 OST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거 재민님이 있었을 때 했어야 된대. 근데 안 보시잖아요 요즘. 아닌가?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이미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트와일라이트라는 그 지금 곡 제목이랑 한 짧게 몇십 초 정도가 공개가 됐는데 거의 티저 공개네요. 네. 근데 저는 다음 달에 공연을 가잖아요. 음흠. 근데 이게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찐 마지막 날은 아닌데 제가 본 공연 다음 날이 진짜 찐 막 공연인데 이때쯤이면은 라이브로 불러주지 않을까. 라이브 선공개 약간 이걸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4월에 개봉하는 영화니까 네. 개봉도 했겠다 라이브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킹누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라고 하면은 뉴진스가 일본에서 공연할 때 네. 밴드 세션으로 공연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밴드 세션에 킹누의 베이시스트 아라이 카즈키가 거기 가서 베이시스트로 공연을 했다. 진짜 이곳저곳에서 등장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사실 왜 일본에서 킹도 되게 앞에서 말했듯이 몇십만 명 관객을 채우는 인기 밴드니까 왜 뉴진스 세션으로? 이런 반응도 없잖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팬들이 뉴진스 영상 이렇게 뉴진스 뭐 어디서 공연했대 하고 영상 찍어서 올렸을 때 저는 뒤에서 와 아라이 보인다 이러고 나의 목표는 눈 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라이가 매주 화요일마다 심야에 라디오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뉴진스가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고 네. 세션으로 섰을 때 약간 서로 대화한 거를 이제 라디오 방송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뉴진스 민지가 원래 킹누 101로 알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러면서 뉴진스도 좋아하는 밴드다. 네. 진짜 재밌는 이야기네요. 와 밴드 멤버들이 그렇게 개성 강한 게 쉽지가 않거든요. 되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일 주목받는 사람 보통 보컬이나 기타가 제일 약간 그쵸. 맨 앞에 나와가지고 공연할 때도 뭔가 하고 약간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좀 킹누 공연 갔을 때도 되게 놀랐던 게 전 멤버들 이름을 다 모르고 간데 네. 다 너무 개성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지? 약간 저 드러머도 진짜 또라이거든요. 비주얼적으로도 특이하고 행동도 특이하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좀 자꾸 이제 킹누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저의 영향이 아닐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세미님이 독을 풀었네. 독이라뇨. 인생의 즐거움을 늘려준 거죠. 저도. 근데 지금 킹누의 내한 각이 좀 날카롭거든요. 다시 올 각이. 분위기가 좋았으면 또 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최근에 글로벌 팬클럽을 확대를 했는데 네네. 거기 한국이랑 대만이 있었고. 무조건 오겠는데요? 그리고 막 라이브 제가 말했잖아요. 일본 공연 간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데 그 한국어로 자막 달아서 유튜브에서 요즘 광고를 돌리고 있어요. 진짜요? 네. 무조건 오겠는데? 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봅니다. 다시 보자. 무조건 가야죠. 네. 사실 원래는 더 많이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딱 4개만 적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님이 너무 길어. 어떡하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할 아티스트는 바로 아도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네. 그래서 아도도 지금 최근 J-팝 씬에서 진짜 꼭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넣었고 그래서 되게 어리거든요. 2002년생이에요. 맞아요. 일본 나이로 올해로 22살인데 이제 원래 그 전까지 일본 아티스트 중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 1위가 요네즈 켄시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네즈 켄시 지금 데뷔한 지 12년쯤 됐는데 아도가 4년 됐거든요. 네. 아도가 지금 넘었습니다. 아도가 현재 790만 명인데 아마 그럼 800만 명도 곧 넘겠죠?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아도는 이제 그러니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좀 약간 해외에서 글로벌적으로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입니다. 음. 그래서 앞에서 계속 보컬로이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일본 메이저 J-팝 씬이 이 보컬로이드랑 뭔가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도도 역시 보컬로이드 커버로 맞아요. 유명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얘기를 하려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특별편으로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한 2시간 걸쳐서 보컬로이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DJ 민수의 조선통신사라는 걸 검색하시면은 보컬로이드 편에 제가 말한 게 있어요. 아 여기도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뭔가 씬이 형성되면서 이제 그 아마추어 작곡가들과 아마추어 가수들이 만나는 장이 인터넷상이 펼쳐졌고 맞죠? 이제 거기를 기반으로 성장한 아티스트들이 지금 현재는 메이저 씬까지 나오고 있다. 진짜 많죠.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는 특이한 점은 아도는 얼굴 공개를 안 했어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도 약간 이 사람 아도래라고 뭔가 떠도는 사진은 있긴 한데 일단 오피셜하게 공개를 한 적은 없고 근데 라이브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냐. 아 이거 어떻게 말을 하죠? 저 영상을 보긴 했어요. 라이브 영상을. 저는 아도 내한도 갔습니다. 네, 작년 2월에 킨텍스로 왔었고 네. 그리고 올해 5월에 또 다시 옵니다. 왜 평일에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에 하고요. 5월 달에. 가서 네. 어땠나요? 어떻게 공연하셨나요? 킨텍스는 제 인생 최고의 쓰레기 공연장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근데 그러니까 그 킨텍스가 왜 별로였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일단 그 아도 내한 첫 내한 공연 때는 스탠딩이었고 올 좌석이었어요. 근데 킨텍스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쵸. 거기다 이제 그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 짜라라 깔아가지고 이제 의자를 만든 건데 네. 저는 간신히 잡았기 때문에 아마 저도 그때 티켓팅을 완전 망하고 친구가 줘서 간신히 갔거든요. 진짜 뒷자리였어요. 네. 거의 끝자리였는데 음향이 진짜 구렸고요. 맞아요. 거기 구려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고 어떤 음향 프로듀서가 오냐 아니면 위치가 내 자리가 어디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제가 간 거의 끝자리는 음향이 구렸고 그리고 스탠딩이면은 어떻게든 제가 움직여서 뭔가 시야를 조금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의자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앞사람 뒤통수만 보다 왔어요. 아 그래서 제대로 구경을 못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진짜 리스닝 파티를 하고 왔는데 아하. 아도가 노래로만 그래도 올만했다라는 가치를 입증했다. 그렇죠. 그 쓰레기 음향을 뚫고 아도의 목소리와 가창력만이 돌아와서 그냥 콘서트를 어떻게 하냐면 그 천막 같은 거로 가려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저는 거의 못 보긴 했습니다. 일단 무대에 약간 1인 감옥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철창 같은 거를 이렇게 무대에 세팅을 해요. 마도가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그 조명을 이렇게 역광으로 쏴가지고 실루엣만 보이게 해요. 마도는 거기 안에서만 노래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가만히 노래하지 않고 되게 막 이런저런 어. 동작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걸 싹 다 못 봤다는 점. 그 짤 도신 거 봤어요? 뭐요? 사람들이 하도 철장 같다. 너무 안타깝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 모르겠다. 아도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뭐요? 원래는 그렇게 철장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네. 진짜 박스 형태로 돼 있었는데 공기가 안 들어오니까 더워가지고 아. 차라리 철장으로 바꿨다. 이건 몰랐네. 그래서 훨씬 낫다. 여러분들이 보기 불편하겠지만 난 이게 낫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뭔가 스크린 같은 걸 쏴가지고 그게 그냥 철창이 아니라 뭔가 되어 있는 철창이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 없었다. 슬픈 이야기네요. 네. 어쨌든 돌아와서 음악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 얼굴 공개 안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러네요. 왜 얼굴 공개를 안 했냐면은 아도가 약간 10대 때 곡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 약간 좀 히키코모리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하고 좀 어려워하고 근데 약간 노래라면은 난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터넷상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노래만 올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 노래를 불러서 올리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저는 아도가 우타이테 시절 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컬로이드 노래를 불러서 올리던 아직 메이저 데뷔하기 전 때도 몇 번 들었었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고 뭐 이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도가 어느 날 저 데뷔합니다 하고 이제 메이저 데뷔를 한 거죠. 근데 그때도 보컬로이드 작곡가한테 곡을 받아서 데뷔를 했는데 그게 그 우세와 시끄러워라는 곡입니다. 유명하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이게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히트를 했거든요. 네. 그 해 약간 일본에서 그러니까 히트송에 5자리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엄청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갔고 음흠. 근데 이 노래가 되게 특이한 점은 그러니까 보컬로이드 노래가 소위 그러니까 아마추어 작곡가들이 노래를 그러니까 올린다고 해도 그 뭔가 보컬로이드 노래라고 할 만한 뭔가 모든 노래가 다 그렇진 않지만 약간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좀 가사가 좀 뭔가 직설적이고 약간 그 소위 약간 중2병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많죠. 진짜 많죠. 약간 막 우울해 죽고 싶어 막 이런 거 막 세상을 막 부수고 싶어 막 이런 그런 정서의 곡들이 많은데 우세와가 진짜 딱 그 정서의 정수예요. 맞아요. 제목부터 시끄러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곡이 떴다고 생각하는 게 후크를 너무 잘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훅 부분에서 그 반복되는 구간들이 너무 귀에 딱딱 잘 떨어졌고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나오는 보컬들 일본 J-팝에서 나오는 보컬들이 다 이제 깔끔한 보컬들이면 얘는 좀 중후하면서 확 찌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가 이제 오랜만에 느끼는 향수다. 에 가깝다 보니까는 예전부터 J-팝을 들었던 분들한테도 관심을 끌었고 그리고 최근에 J-팝을 들었던 분들한테도 좀 특이한 방법이네 라고 불렀도 이제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데 요즘 약간 J-팝 하면은 좀 약간 여리여리하고 뭔가 가볍고 약간 이런 정서를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거랑 완전 정반대에 있는 맞습니다. 그런 보컬 타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목소리 하나만으로 전 세계를 휘어잡았다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아도가 이제 이 우세와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고 뭐 다른 곡들을 내면서 뭐 되게 여러 가지 히트송이 있었고 그래서 점점 인지도를 쌓아가던 와중에 아도가 글로벌 히트를 하게 해준 계기가 바로 2022년에 원피스 극장판 노래를 담당하면서입니다. 보셨습니까? 봤죠. 그런 아도 노래 때문에 보러 갔죠. 저는 사실 원피스를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극장판 보러 가기 전에 이렇게 막 후기들을 보는데 이게 원피스 극장판인지 아도 뮤직비디오인지 모르겠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OST라고 해도 극 중에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엔딩롤 할 때 나온다던가 막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그 앞에서 말한 킹누 주술회전 극장판도 극 중에는 안 나와요. 맞아요. 끝나고 나서 나오지. 근데 그 너의 이름은 그때도 약간 이게 레드윈프스 노래 막 홍보 뮤직비디오냐? 막 이런 얘기가 조금은 그게 아마 한 3곡인 2곡인가 3곡이 극 중에 들어갔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쵸. 이 작품 무려 7곡이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곡에 그 2시간짜리 극장판에 나와요. 이 극장판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샹크스의 딸이라는 설정인데 그래서 이름이 우타고 얘가 극 중에서 가수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타의 성우는 따로 있는데 그 우타가 극 중에서 노래를 할 때 그 노래를 전부 다 아도가 담당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우타는 약간 버튜버로도 만들어서 처음에 영화 홍보할 때 버튜버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그래서 저 아마 시사회로 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 극장 상영하기 전에 막 우타의 라이브가 있을 거다 막 이런 예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추얼 라이브란 뭘까? 그래서 실제로 극장에 와서 아도가 라이브를 할 리는 없으니 아도가 라이브로 부른 노래라도 틀어주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냥 그 화면에는 그 우타가 이렇게 휘적휘적하는 동작을 하고 그냥 배경에 노래 깔고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이게 버추얼 유튜버가 직접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면 좀 다른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음원이라서 지금 이걸 라이브라고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야죠 뭐. 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아무튼 이 극장판과 그 극장판이 엄청 흥행했는지 모르겠고 아도는 확실히 이 노래와 앨범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7곡으로 차트 줄 세우기를 쫙 했었고 심지어 그 곡을 제공한 사람들이 되게 유명한 가수들이 많아서 올해 내어놨었던 미세스 그린애플 나는 최강이라는 곡이 미세스 그린애플이 써준 곡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미세스 보컬이 부른 버전도 있어요. 이번 내한테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역광이라는 곡은 사실 바운디라는 남자 싱어송라이터가 알아요. 써준 곡입니다. 그래서 바운디 버전 역광도 있어요. 아도의 이 원피스 타이업 곡들이 좋았고 그다음에 원피스가
넷플릭스에서도 영화랑 실사화. 드라마 그 실사화가 나오는 글로벌 IP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덕들도 아도 노래를 듣게 된 거죠. 오, 아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도가 5월에 한국에 오는 것도 월드 투어인데 네. 아시아는 물론이고 북미, 유럽, 북미, 남미 다 돌거든요. 야, 인지도가 확실히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 원피스 극장판의 힘이 컸다. 그래서 이 7곡 중에서 어떤 노래를 소개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아도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동시대 여성 보컬들 중에서도 음역대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맞죠? 근데 뭔가 되게 파워랑 허스키함을 갖춰서 그렇죠. 약간 뭔가 비슷한 대조군이 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약간 독보적인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호불호는 엄청 갈릴 수 있는데 약간 와 저거는 아도밖에 못하지 싶은 느낌이 있고, 그래서 어떤 커버들에서는 되게 소리를 내는 방식을 되게 다양하게 써서 그걸 되게 왔다 갔다를 되게 잘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신기한 편이라, 그래서 아도 목에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니 빨리 봐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기엔 발성을 너무 깔끔하게 해가지고 모르겠어. 근데 진짜 라이브 볼 때 신기했던 게 진짜 그렇게 아니 저러고 목이 괜찮나 싶을 정도로 긁어놓고 다음 곡은 또 멀쩡하게 잘 불러요. 기술이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냥 뭔가 자기가 혼자서 노래 불러서 10대부터 노래 부른 거 치고는 굉장히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쯤에서 한번 역광을 들어볼까요? 이 극장판을 생각하면은 네. 다른 곡들도 다 좋았는데 가장 아도답게 부른 곡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곡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무슨 노래를 하지 고민하다가 이게 뭔가 제일 아도의 아이덴티티를 잘 보여주는 곡 같아서 골랐거든요. 사실 신시대도 좋은데 그 아도 작년 내한 때 첫 곡이 신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무반주로 그 첫 부분 그 신지다 이거 부르는 데서 다들 오. 근데 사실 신시대를 저는 더 많이 듣긴 했는데 신시대 같은 경우는 좀 밝은 느낌으로 나아가자라는 게 커서 아도 자체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면은 노래는 좋았지만 아도를 대표하는 곡은 오히려 원피스에 대해서는 역광이 아니었을까. 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은 의외라고 할까요? 전 아도 발라드도 되게 좋아요. 노래 그러니까 잘 의외로 불러요. 되게 잘 소화해요. 잘 그러니까 불러요. 이런 목소리를 가졌으면서 뭔가 이런 노래만 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 아도 노래 중에서 영원의 다음 날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저 그 노래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감성적인 뭔가 감정을 담는 것도 되게 잘하는 편이라서 두루두루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도는 사실 애니 타이업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애니 중에서는 스파이 패밀리 2기 오프닝 어질어질 그쵸. 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음. 또 영화나 드라마 곡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도는 저는 이제 영화 드라마보다는 약간 좀 온라인으로 들었던 곡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타이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뭔가 하자고 하면은 되게 잘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좀. 어떤 걸요? 그러니까 좀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굳이 약간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그리고 확실한 본인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애니메이션을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싫어했었으면은 안 했겠죠. 그래서 약간 특이점은 한국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콘서트 끝나고 나서 그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긴 했었어요. 뭐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뭐 한국 팬들 만나서 반가웠다 막 이런 식의 영상을 올라온 거 있는데 거기서만 봐도 그게 느껴져요.
한국 진짜 좋아한다. 나 공연 끝나고 이제 엄마랑 뭐 먹으러 갔다. 약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내한 공연 와서 약간 국룰 코멘트가 막 닭 한 마리 맛있어요 막 이런 거라서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닌데 네. 그때 막 한국어 배워 막 요즘 한국어 공부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르세라핌이랑 같이 르세라핌 노래 중에서 Unforgiven 있잖아요. 그거를 아도랑 같이 부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일본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약간 아도가 르세라핌의 6번째 멤버가 되어서 같이 부른 버전이 있고 그리고 원래 아도가 그 다른 사람 노래를 커버하는 걸로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도 종종 커버곡을 올리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빌런이라는 곡을 올렸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죠. 처음에 그게 보컬로이드 노래 중에서 빌런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건가 싶었는데 스텔라장이 빌런인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더군다나 한국어를 너무 또박또박 잘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한국어 발음이 좋아. 그래서 막 코멘트는 막 어색할 수 있지만 열심히 막 힘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써놨는데 잘해. 아니 이거 올라오자마자 제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좀 뭐였지 노래 이야기하는 톡방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서 야 스텔라장의 빌런이야 이러면서 오 아도가 이거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도 잘 이끌어낼 수 있으면은 지금의 막 내지르는 스타일이 약간 의외로 약간 재즈풍 이런 것도 잘 하고 그것도 같이 하면서 재즈풍의 음악들도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희망을 가지게 되죠. 뭔가 되게 약간 한 가지 색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 두루두루 잘하는. 그니까 밸런스가 뭔가 이상해요. 육각형 다 채워놓고선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올려놓은 것 같아. 그래서 또 최근에 약간 오고 싶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그 이매진 드래곤스 있잖아요. 진짜요? 예, 아도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래서 제목은 Take Me to the Beach라는 곡이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근데 아도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안 하고 그때 일본어로 불렀는데 네, 그 아도도 그 라이브 방송을 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생각보다 영어 발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도 영어 발음. 근데 그게 영어로 쓴 게 아니라 다 일본어로 발음을 써서 그걸 보면서 녹음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디렉팅을 엄청 약간 여기서는 발음을 이렇게 막 그냥 워어 막 이렇게 쓰니까 와우 막 약간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영어가 아니어도 발음을 저렇게 잘 따라서 흉내낼 수 있구나. 진짜 노력파 천재네요. 신기했어요. 그 극장판 그 우타 원피스 필름레드 곡 중에서 그 물거품 라라바이라는 곡이 박자가 엄청 쪼개져 엄청 빡센 노래잖아요. 맞아요. 엄청 빠르고 박자가 어려운 노래인데 그러니까 이 노래 어떻게 부르는지 해설하는 방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막 여기서는 막 이렇게 하고 막 쉬고 막 이거 표시를 다 해가지고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된 건 아니구나. 진짜 대단하네요. 와. 보통 그런 거 약간 좀 그런 거거든요. 이제 가게 이제 비밀 레시피 같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려줘봤자 너네 나처럼 못하지? 그러네. 진짜 그거네.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재미있었던 이력 중에 하나가 아이돌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긴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아이돌 그룹을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오디션을 했는데 그 오디션 곡이 아도 노래였어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그 노래가 뭐였냐면은 그것도 필름레드 곡인데 토트 무지카. 근데 그게 처음부터 엄청 약간 흉내도 못 내게 빡세게 시작하는 곡이잖아요. 그냥 완성되어 있는 사람은 뽑겠다는 소리죠. 진짜 빡센 곡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대단하다. 그래서 아무튼 멤버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돌을 결성을 했고 그 아이돌들이 지금 무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컨셉이 레트로 호러라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약간 뭔가 일본에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메네라 걸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션 약간 무슨 약간 그 지옥소녀 컨셉 이런 거. 더 이상 알아보고 싶지 않네요. 약간 빨간 렌즈 끼고 막 이런 거 할 것 같은 그런 컨셉의 막 그런 아이돌인데 그래서 제목 그래서 그룹 이름이 팬텀스타입니다.
이미 제목에서부터 좀 중2병의 냄새가. 약간 재밌는 게 그 호러 만화가인 이토준지가 공연 포스터 일러스트를 그려줬더라고요. 대체 무슨 콜라보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토준지 새 일러 떴나 보다 하고 봤는데 그게 누구 공연 포스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돌 그룹? 했는데 그게 아도가 프로듀싱한 그룹이더라고요. 엄청난데요? 그래서 약간 요즘 약간 요아소비도 그렇고 아도도 그렇고 이렇게 글로벌에서 잘 되니까 점점 더 꿈을 키워 나가면서 아도가 최근에 약간 목표는 그래미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근데 그 사람이면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근데 뭐 꿈은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그렇죠. 꿈은 뭐 크게 가지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다. 사실 소개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더 많았는데 근데 지금 오늘 너무 예상외로 길어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네.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작업하시면서 듣기 괜찮지 않을까. 그럼 좋겠네요. 사실 이번에 파일럿이긴 한데 반응 괜찮으면 또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난 재밌는데. 저는 할 얘기 더 많아요. 저 지금 솔직히 들으면서 네. 저 최근에 애니메이션 곡 안 들었다 생각했거든요. 네. 나 많이 들었구나. 아, 많이 듣긴 했구나. 제목이나 아티스트를 잘 몰랐을 뿐이지 알고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네요. 저는 이거 시리즈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환영입니다. 아, 좋네. 오늘 하고 싶었는데 더 못한 아티스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은 진짜 유명하고 대표적이고 이 정도는 얘기해야지 싶은 아티스트만 특별히 뽑아서 골라온 거예요. 아, 난 이것만 들어도 충분히 MSG가 가득가득 당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또 아티스트들이 있다. 네. 세미님이 또 이걸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 저희 둘이서 대화했지만 재민님이 끼면 또 무슨 반응일까? 아 그니까 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약간 이 씹덕들 하면서 매도할지 저게 대체 뭔데? 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같이 동참해 주실지. 아, 근데 편집된 거 들어보시고 뭐 결정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너무 오늘 즐겁게 네. 방송했는데 세미님은 어떠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내 욕망에 충실하게 방송을 해도 되나? 상관없지 않을까요? 원래 재민님이 저희한테 요청한 게 그거였잖아요. 당신들의 욕망을 보여줘. 이거였으니까. 네, 약간 저만 즐겁지 않고 듣는 분들도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다시 저와 재민님이 리뷰를 진행하겠죠? 원래 다음 주에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타이밍인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좀 뭐 그때 가서 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다시 저희는 리뷰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걸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